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나요? 저는 주말에 저희 식구들과 이틀간 주말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말 농장에 가는 목적은 요즘 8월이니까 이제 우리가 토마토라든가 오이 이런 야채, 고추, 가지 이렇게 이제 그런 채소를 이제 수확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 목적보다도 이제 풀을 치기 위해서 이제 주말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과일나무 이제 전정도 좀 하고 풀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한 땀으로 한 멱을 한 3-4번 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주말을 보내고 왔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가 솔직히 주말 농장 한다 그래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는 게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저도 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한 10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좀 제가 이렇게 땅을 좀 물색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좀 가꾸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후에는 좀 이렇게 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도시인이지만 준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따른 이런 그런 이제 차후에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좀 이렇게 육체 노동을 더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기가 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저희 식구들을 좀 다독여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눈도 아프고 몸도 삭실이 다 쑤십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강도 높은 이제 고강도의 노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편히 쉬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조세 회피 관리 강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 방법 합리화입니다. 상증법 개정 내용인데요. 현행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대상이 어디로 가느냐?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으로 건너뜁니다.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에는 현재 문화재 자료, 국가등록 문화재,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징수유예해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러한 등록된 이런 국가등록 문화재 등과의 이런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시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징수유예 대상으로 변동이 됩니다. 본 규정은 당장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의 제도의 합리화 방안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인데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합리화했습니다. 현행 내용을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내용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서 수중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즉 과세 이연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을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2월 과세하는 이런 규정 즉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 대상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등을 그 양도 대상으로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현행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이라는 규정이 여러분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는 자산, 즉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했다 그러면 이렇게 2월 과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합리화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 후에 2년 이내 사업 인정 고시가 된다거나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즉 공익성이 인정되는 이러한 열거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땐 제외하고요. 또한 2월 과세 적용 시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서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월 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이제 적용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클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노부신보가 적용되잖아요. 이때에도 적용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본 규정은 내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합리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은 뭐였습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금이 계산 합리화였잖아. 특례 합리화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외에 이제 취하는 그런 액션에 대해서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그 법령인데요. 자,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현행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우리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잖아요. 이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양도 대상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번이고요. 2번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입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을 하는데, 이 5년이 앞서 살펴본 배우자 등에 대한 일월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른 내용은 이제 다 보시고, 이 규정도 당장 이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강화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현행은요,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우리가 현재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로 이제 그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라든가 전문직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여러분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제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이제 수익 금액이 3억 원, 그리고 제조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1억 5천,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7,500만 원이잖아요. 물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익 금액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죠. 여러분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이럴 경우 보유 업무 승용 자동차 중에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행은 어떻습니까? 업무용 승용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5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은 미가입 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들에 대해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100% 전액 전부 다 필요 경비를 부인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도 당장 이제 내년부터가 아니고 2024년 내후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그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의 비율 상향도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든가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더 유예해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 이 사항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인데요. 현행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그 대상을 보면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서 거짓으로 지출을 했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2천만원 이하가 부과가 되는데, 이 2천만원이요 1억원 이하로 굉장히 5배 올라갑니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을 하니까 세무조사 등과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가 성실신고 납세 등과 관련돼서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 신설입니다. 첫 번째,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가제척 기간과 관련된 특례가 신설이 됐는데, 현행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가제척 기간 특례가 행정소송, 판결 등이라고 하면 행정소송, 그리고 국세청 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우리가 확정된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가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우리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우리가 1년간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판결 등의 결과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인데,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든가
비거주자 등 국내 원천 소득 실질 귀속자가 이제 밝혀졌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가제적 기간 특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산의 실질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이때에도 당해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제적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법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가제적 기간 특례 신설입니다. 현행 상속세 증여세 부가제적 기간이 10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포탈 등인 경우에는 15년을 적용을 하는데 다음의 경우 이제 우리가 일정한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현행 10년 경과 후에도 안날로부터 1년 그리고 이때에도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국외재산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설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와 골동품 등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라든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이제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이렇게 현행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우리가 특례 제적 기간을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국내 가상 사업자를 이제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 즉 국내 가상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거래 P2B 이제 이런 방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이제 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 증여세 부가제적 특례 기간 즉 원칙은 10년이고 포탈인 경우에는 15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이제 1년간 이런 특례적인 상속 증여세 부가제적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당장이네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몸이 좀 뻐근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두 번째 방안 조세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개정 세법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